좋아요, 구독.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정책 테마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그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지난주가 아니죠. 10월도 그렇고 금요일도 오늘도 네. 그렇고 조금 테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IT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도 타이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테마를 받지 않고 다음 주에 가서 시장 방향성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좀 정책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정책 테마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1호 저출산, 2호 철도지역, 3호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것들이 결국에 순차적으로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주식이 안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게 항상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테마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철도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뭐 김포 서울 편 이변 테마주도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한번 트라이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한번 이제 정책 테마 쪽으로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쪽으로 저는 준비를 좀 했어요. 정책 테마와 관련된 쪽 중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진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갔어요. 일단 이제 서울의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런 네. 이슈만 보게 되면은 정말 가볍고 실제 없는 종목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름대로 업력이 있고 단지 시장에서 주목을 좀 안 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정책 테마 얘기 나왔으니까 뭐 여든 야든 그쪽 쥐하는 거 차차하고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이슈에서 뭐 상승이 나온지 그것만 좀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뭐 김포 서울 편입하게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재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총선 테마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김포시장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서울 편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진영이라는 회사는 김포 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올해 이 회사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전 방지용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기 방지용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라든지 그 PCB 이제 제조 과정이라든지 운반 과정에서 네. 정전기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이제 막바지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중인데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양산 예정이었는데 아마 네. 테스트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납품한지 이게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김포에 공장이 있어서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소부장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방영 필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방정 필름 그리고 대전 방정 필름이 어쨌든 늦어도 올해는 양산이 예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2차 전지든 반도체 등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쪽으로 다 엮일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로 좀 엮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좀 엮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편안하게 지금 누워 있어요. 아. 차트가. 편안하게 보시면은 편안하게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리스크가 작아요. 작고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4,000원 보고 돼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 있게 안 보셔도 됩니다. 못 가는 게 리스크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바닥권에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1월 23일 그리고 1월 31일 그 대량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300원, 손절가는 4,1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진영을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300원, 손절라인 4,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운용 기간 얼마나 잡아갈까요? 네? 운용 기간이요. 아, 운영 기간이요? 네. 운영 기간은 이제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짧게 보고 있어요. 그 수요일 날 말씀 동아지질도 마찬가지고요. 테마니까. 네, 짧게. 짧게. 네, 1, 2주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종가 베팅할 섹터 어디로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저도 인프라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멈췄고 대신에 아직까지 인하는 하지 못하는 상황. 네. 이제 그동안에 좀 밀어놨었던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많이 오르지 못했었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지금부터 다시 이제 관심을 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이 명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 옆에 중국 가면 오늘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중국 중화권 증시는 지금 급락
하거나 안 그래도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네. 나와 있더라고요. 조정의 상해지수 왜 이렇게 폭이 뭐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지금 깎이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약하면 우리한테 좋다라는 표현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인프라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중국 증시가 조금 부진을 할 때 오히려 저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왜냐하면 중국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에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예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자국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년만큼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지금 아시아 증시 안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들 뭐 종목별로 이제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좀 갖고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실적 보면 이걸 지금 왜?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름 바뀌면 또 그 브랜드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책정이 됐었던 4분기 대신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고 차트에는 그게 벌써 녹아들어서 저는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이 과거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 북미라든지 유럽 혹은 신흥국 시장의 매출 빈도를 좀 다각화를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살아나갈 구멍들은 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모멘텀이 붙어주면 네. 그때는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침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실무보다도 네. 정책 테마에 또 힘이 붙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 못하더라도 주가는 좀 먼저 반응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 가격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최근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000원대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유 불문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큰 욕심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작년에 좀 좋았었던 가격대 12,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